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의 해킹까지 각종 사이버 위협 또한 급속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보안에 대한 경각심 또 정보보호 생활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서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해킹 맛보기 저자이자 보안업체 스틸리언의 신동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안 전문가시면서 실제 세계대회에서 또 입상하셨던 화이트햇 해커신데요. 네. 해킹 맛보기, 이 책은 어떤 책이며 또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킹 맛보기는 그 책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해킹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내용상에서 초보자분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첫 술에 항상 배부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른 도서들이나 문서들을 참고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초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네.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킹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고 계셔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해커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블랙 해커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개념 화이트 해커도 있습니다. 이 의미 개념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화이트, 블랙 해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예. 해커라는 단어 자체는 그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서 남의 정보체계에 침입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의적인 사람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해커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컴퓨터 전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을 보통 블랙 해커라고 부르고 또는 크래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선의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 해커한테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해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보통 해커가 다양한 분야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그 시스템들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발견한 취약점들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 이 취약점을 다루는 해커의 윤리의식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제 서비스와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파괴 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한테는 윤리의식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해커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커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해커 지망생들이 막연하게 해커에 대한 꿈만 꾸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정답은 이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해커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떤 지식들이나 어떤 내용들이 딱 있으면 그거를 이제 구분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커는 항상 동일한 시선에서 남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그거지? 왜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사고를 능동적인 좀 사고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해커가 될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서 더 파고 들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화이트 해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화이트 해커하고 뭐 다른가요? 아니 동일한 용어라고 동일한 보시면 용어인가요? 네. 그 블랙햇은 블랙햇이라고 안 그러고 블랙 해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그 해커라는 걸 표현하면서 약간 이 모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구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화이트, 블랙, 그레이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러면서 햇이란 단어가 붙기도 하고 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사님은 화이트 해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해커라는 이 직종에 관심을 갖게 돼서 공부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전공을 물리학과를 했었고 그래요? 이제 학교도 계속 물리학 공부를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좀 어떤 영화 한 편 보고 저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거 다 접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거고요. 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그냥 남들이 그런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더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다 본 것 같고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닥치는 대로 다 그냥 읽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커에 접근해도 가능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영화 간단하게. 내용은 어떤 사람이 나쁜 예. 짓 하다가 잡혔는데 예. 잡혀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제 해킹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상 이게 윤리적인 거하고 좀 반하는 그러네요. 내용이긴 한데 예. 거기에 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면들이 저 장면이 그때 당시에 20대라서 멋있는데 라고 해서 그걸 해봐야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뭐 기술, 소양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소양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수동적인 사고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달해 주는 지식을 받아서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항상 비판적이고 무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 분야가 모든 걸 다 케어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분야를 좀 가리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습득하라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혹시 알 수 있는데 보통은 내가 남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어떤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한테 미션을 부여하고 그 미션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시간을 보내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활동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남는 시간 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예. 말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나한테 어떤 미션 부여하고 그걸 해결해보고 그걸 이후에 또 다시 다른 미션 부여해보고 해결해보고 이런 식의 시간을 좀 활용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발들여서는 안 되는 분야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또 대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축제라고 하던데 해킹 대회. 네.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서로 정보를 캐냅니까? 네, 뭐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해킹 대회에 딱 참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취약한 시스템들을 문제로 주어집니다. 문제로 주어지면 상대방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거기서 침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취약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겠죠. 그리고 예. 점수를 얻기 위한 파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서로 모여서 상대방의 시스템들을 이제 침투하고 획득한 이제 특정 값을 인증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지 이것들을 겨루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해킹과 해커에 대해서 배우고 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원 켜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 해커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해서 써야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을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해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이 프로그램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서 또 나도 해커에 관심이 있었는데 진짜로 공부를 한번 진지하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오래 한다, 게임을 오래 한다, 아니면 학교 성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유로 구박을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구박을 받는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정말 진정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구속받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요. 본인이 거기에 뜻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서 그 길을 앞으로 개척해 나가시고 그리고 꼭 보여주기 위함보다는 조금 열심히 묵묵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커하면은 고정관념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좋은 해커도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고 결국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 해킹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킹 맛보기의 저자 신동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